다행이네요. 혼자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뒤에는 제가 임금노동하는 곳이 적혀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지역 청년 여성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는 대구 지역에서 지금 여성주의 액션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액션 그룹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모임을 꾸려서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여성주의 세미나나 여성주의 모임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셔서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성주의 그룹 나쁜 페미니스트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5월에 있었던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여러 액션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추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사회 정치적인 영역으로 함께 이야기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서 좀 확장돼서 일상에서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여성주의 그룹 액션을 하는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아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서 지역 청년 여성 파트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앞에 세 개의 전 예술가는 아니지만 청년 예술 관련이나 혹은 청년 노동 일자리 관련, 청년 정치 관련들을 들으면서 사실 각 파트에 4개의 파트에 2명씩의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15분이라니 말도 안 되는 행사를 하고 있는 청년센터에 좀 화가 나지만 각각의 파트가 각각의 일자별로 다 따로 대도 말을 다 못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다른 파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꾹꾹 참고 오늘은 청년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약간 공격적인 걸로도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잘못 좀 소멸된 거 아닐까? 계속 고민이 돼서 저한테는 한 일주일 내내 오늘의 행사가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에 그런 이견이나 그런 것들이 오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좀 같은 고민은 사실은 뭐 세대나 혹은 지금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은 다르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오늘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했던 거는 대구 지역에서 과연 청년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성 정책이 있는가, 그리고 지역에서 이 청년 여성들과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역이라는 말이 붙는 대구 지역에서 청년으로서의 어떤 정치 활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청년 여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활동을 하고 있진 않았어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점들이어서 오늘 시간이 좀 저에게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경태 시장님께 숨을 갚으시겠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여성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오늘 글 썼던 거랑 질문의 순서가 좀 다르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대구시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이요. 아시다시피 시내 한복판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롯데백화점을 가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로 밥 먹을 때 가는데요. 롯데백화점 지하도를 지날 때 지하도에 있는 그 분식점과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식당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근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을 떠나서 제가 잠시 이제 숨이 가쁜 관계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온 게요. 저도 생각해보면 노동 이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30대 때는 대구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 성이라고 하는 요즘에 핫플레이스인 제주도에서 10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40대가 돼서 남들이 하기 힘들다는 사표를 확 던지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온 것이 대구였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 오기 전에 분명히 저는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구가 남들이 생각할 때 저희 백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의 그 인생의 많은 기간 중에 대구에서 산 시간은 단 17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또 서울이라는 곳에 살았고 대구 살고 제주도 살고 다시 제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들은 저 역시 늘 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이 목이 메이는 관계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오는 여성 정책이랑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가 특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들이 뭐 안심 택배 사업들인데 이건 전국 어디에 가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특화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대구시가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이게 구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육 부분에 가장 많은 여성 정책이 몰려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좀 더 상세하게 여성 정책이 나오면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야기가 언급됐을 텐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정책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 정책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됐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청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됐고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오셨잖아요. 여성이라는 범주가 계속 가족이란 범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주에서 정책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럴 때 과연 그 속에 대구시에서도 대구 여성가족과 함께하고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들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런 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에 여성이란 어떤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만드는데요. 상당히 다층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태어나서부터 저희가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덤까지 가는 그 순간에 모든 시간대, 모든 연령이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이렇게 딱 떼놓고 나면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것들이 왜 그런 기간을 만들었어? 내일 모레 문 닫을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지역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져 있지만 늘 내일 문 닫을 기관으로 1순위를 뽑히고 있는 게 바로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여성이라는 것들이 그냥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저출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 혹은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활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도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라는 곳에 뛰어들다 보니 다 승진하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질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남성이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그 자리에 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비난과 저출산이라는 그러한 무게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 활동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대답과 빗나간 대답을 하셨죠. 저의 질문과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네,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저의 물음은 제가 과연 지역에서 청년 여성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대구시청에서나 혹은 대구시청에서 연관된 지자체 이건데 사실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좀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저희는 대구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 여성가족재단과 그런 정책이나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기혼 여성, 가정 내 존재하는 여성, 가정 내 존재에서 일을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엄마인 여성 이런 여성들의 중심이고 혹은 현재 그렇진 않지만 예비 엄마가 될 여성, 예비 아내가 될 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아까 말했듯이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여성정책 하나 특화된 거로 이야기하셨던 게 정말 생각해보면 안심택배 서비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은 여성근로자 아파트? 이런 건데 약간 그것도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어떤 시선이 규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에서는 통금 시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성인 여성의 여성 근로자 아파트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하는 공간으로서 대구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말고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혼이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이른바 비혼이건 미혼이건 혹은 청년이 아니어도 기혼이지 않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사실 대구시에는 없는 거죠. 하나 있긴 합니다. 경북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라고 있고요. 페미니즘 관련된 어떤 후원과 지지 행사를 알려드렸을 때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라고 냉정하게 자르셨던 경북대 여대생 커리어 센터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재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유니온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일자리만 생겨난다고 해서 지역에서 청년 여성이 안전하게, 평등하게 혹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기점되고 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어가고 할 때 전제되고 있는 젠더 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결혼할 여성, 언젠간 엄마가 될 여성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청년 여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심지어 대구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아요.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그러면 그 속에는 청년이건 혹은 청년이지 않건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존재할 것이고 기혼이지 않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정책이 없고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고 그들을 위한 어떤 목소리가 없는
사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과연 대구시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럼 그 속에 과연 청년 여성이라는 거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정영태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한테 여쭤야겠지만 오늘은 이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쭤야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청년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청년과 협업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아직도 치열한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이라는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뭔가 하는 그 과정 단계를 지나는 그 과정에서 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지원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기에 소위 말하는 결혼이라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돌봄이라든지 혹은 그들을 위한 뭔가의 서비스 좀 뭐 우리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산후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자. 이거 알고 보면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지 않고 집에서 제가 산후조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일주일에 몇백만 원씩 혹은 2주에 몇천만 원씩 내는 그런 산후조리원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무엇일까 고민했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어머니의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또 다른 어머니 인력을 쓴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여성 노동을 저희가 그냥 비교할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매기거나 그들의 노동에 참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가치화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지점들을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20년 넘게 투쟁을 하고 변화를 맺혀서 온 과정이 지금 이 정도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 여성 저희도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여러분 분양에 가보셨나요? 청년에 가보셨나요? 가면 청년회 저 받아주지 않거든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회에 들어간다는 것조차 그러니까 지역 동네 조기축구에 있어도요. 조기축구 여성 오면 정말 뛰러온 여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되게 좋은 이미지로서 우리가 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같이 달리게 하는 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그 무수히 많은 1995년 이후로 투쟁과 그리고 다양한 학습과 성평등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지금 이제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포인트를 맞추지 못했던 여성 정책은 있는가, 여성은 있는가. 분명히 정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저희가 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가치들이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희 재단에서 나와서 이렇게 극진적인 얘기를 하다니 내일 시청에서 도대체 왜 그런 얘기들을 말도 없이 라는 얘기를 아마 듣게 될 수 있는 개연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생각 혹은 개인적인 사건 혹은 개인적인 고민들이 조금씩 정책의 노화로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당장 저희가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가져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깨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그런 벽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저희 재단에서 실장으로 왔는데요. 여자분이 실장 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의 청춘은 다 어디에 바쳤을까? 일에 바쳤거든요. 저 놀지도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물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사회에 정말 저출산의 주범이 되는 그런 낙인만 떡하니 생겨가지고 저에게 그래 내일 모레 결혼해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출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또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출산하지 않아도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개안으로 마이크를 좀 놔두겠습니다. 그럴까요?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그렇죠. 여기 앉으신 분들이 말 오늘 되게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고민은 사실은 마찬가지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년센터도 그러려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청년들에게 사업의 결과들을 내놓게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지역에서의 청년 여성들 혹은 청년들이 대구시와 함께 신뢰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나의 어떤 실험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들고요. 저는 청년 정치든 혹은 청년 일자리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청년이라는 범주에서 이야기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젠더 관점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관과되고 있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의 일자리나 뭐 청년 정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들을 굉장히 무수하게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있는 정책이란 걸 우리가 좀 처음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톱파보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는 영향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